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화요일 NKTV 2부 방송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김정은에 대한 아주 새롭게 밝혀진 면모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정은 하면 정말 그네들 선전에 따르면 전출명장, 그리고 다재다능한 막힘이 없는, 그냥 그로 인해서 북한이 모든 일이 잘 되고, 북한에서는 저는 김정은 하나만 있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 잘 돌아가는 북한이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전에 너무나도 이제 장고라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정은, 나 너무 힘들다. 왜 너희들 이래? 라고 하면서 막 질책도 하면서 자백도 한 이런 사실이 오늘 밝혀졌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김정은의 자백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김정은도 힘든 걸 알까요? 근데 힘들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오늘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 그리고 노동시민을 통해서 일제히 보도한 통천 물고기 가공 공장을 찾은 김정은의 소위 현지 지도 그 기사들인데요. 현재 이 사진에 나오는 이 김정은의 모습은 머리칼도 희긋희긋한데 머리가 생 것이 아니라 지금 성에가 너무 추우니까 냉동 창고 안이다 보니까 너무 그 온도가 낮아서 성에가 낀 듯합니다. 근데 지금 옆에 있는 부하 측근들은 다 동복을 입고 외투까지 입었는데 한여름에 입는 헛옷을 입고 김정은 전혀 추위에도 타지 않는, 보기만 해도 건강이 넘치는 상남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돌아보면서 한 자기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엄청 긴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는 오늘 노동신문 기사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이거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수산사업소 또 그리고 여기 물고기 가공 공장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이렇게 길게 기사를 내는 것은 이제 드문 일인데요. 이와 함께 사진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 공장에 가서 어떤 걸 보았는지 사진과 함께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강원도 통천에 있는 인민군 부속의 수산물 가공 공장입니다. 북한 말로는 물고기 가공 공장이라고도 합니다. 김정은이 이제 앞에서 봤던 물고기 블로크, 냉동 블로크가 쫙 산처럼 쌓여져 있는 여기에 들어가서 직접 물고기 블로크를 들어서 그 상태를 좀 가늠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말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야, 예전에 내가 언젠가 그랬지. 이 물고기 냉동 블로크를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마치 금괴 같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냐. 근데 오늘 바로 내가 그 심정이야. 나한테는 이게 물고기 그냥 냉동 브로커가 아니야. 이건 금덩이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한나라 지도자가 이 조그마한 이 물고기 냉동 블로크를 보고 이렇게 애절하고 이렇게 절절하고 너무 좋아하니까 이게 무슨 사연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아주 지금 좋아합니다. 그 창고 양벽에다가 지금 쌓아놓고 있는데 수산사업소에 다니면서 김정은의 현지 지도를 받아보았다라고 하는 최고위원 탈북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정은이 온다고 해가지고 그 주변에는 모든 수산사업소들을 싹 털어가지고 여기다가 간밤에 쫙 쌓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변이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봤을 때도 이 공장이 가공해가지고 냉동한 블로크들을 쌓아놨다기보다는 어디서 아주 집중적으로 공수해가지고 김정은 보기 좋게 쌓아놓은 것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이 쌓아놓을 새가 있습니까? 쌓아놓기 전에 빨리빨리 빼서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정은이 온다고 이렇게 쌓아놨다라고 하는 것은 창고에 그렇게 쌓아놓을 게 별로 없었다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쌓아놔야만 김정은이 아주 입이 째겨지게 좋아하겠으니까 쌓아놨다는 거고, 김정은을 맞자면 그 정도는 해야 되겠죠. 자, 여기는 지금 김정은이 돌아봤다고 하는 현대화된 물고기 가공 공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N쪽에 보면 무슨 로봇 비슷한 것도 있는데 이거 보고 너무 대견해 했다 하네요. 야, 봐라, 이제는 노동자들이 손을 홀홀 벌면서 물고기를 만지던 그런 때는 이제 다 옛날 이야기다. 로봇들이 해주니까 얼마나 이게 현대화 되느냐 하면서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여기에 있는 이걸 건설하고 이거 관리하는 그 소위 일꾼들이죠. 공장 그리고 인민무력성의 이 간부들을 불러다가 이 공장이 실태돼서 좀 이야기 듣는 이런 모습이 포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노동자들이 냉동 블로크를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도 뭘 그리 잘하시는지 이렇게 세세히 지도해 준다고 하네요. 위에서 보면 벨트 콘베어로 와가지고 한 냉동 블로크 분량의 물고기들이 확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물을 충진하는 이 일을 아마 노동자들이 하는가 봐요. 아마 이것도 다 기계화라고 했다면 참 김정은 괜찮은 사람인데 뭐 정말 그랬을까요? 이게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은 냉동 블로크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이거는 아마 지금 냉동되기 전에 물고기들인 것 같고요. 직접 노동자들이 들어가서 지금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잡아온 물고기도 이렇게 많다. 이거 좀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있는 생선 모양의 물고기를 지금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이 정도면요. 이 김정은 어마어마하다라고 이제 표현하지만은 우리 여기 대한민국의 해변에 나가보면 이 정도 잡는 그 큰 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두 배가 이 정도는 다 잡거든요. 근데 북한은 인민군을 총 풀어가지고 그리고 일반 수산사업소 총 풀어가지고 다 모아놓은 게 김정은 앞에 지금 요런 정도로 갖다 놨으니 물고기가 정말 안 잡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보란듯이 여기다가 아주 물고기 바다를 쌓아놨습니다. 이게 가만히 봤더니요 도루묵이라고 하는 은어라고도 하죠. 그런 고기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작은 명태 새끼 같기도 하고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가리라고 하던가요? 뭐 그런 크지 않은 이런 물고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잡는 앙어요, 정어요, 이면수요 그런 것들은 안 보여요. 저 뒤에 이제 보이지만은 이 뜨랄이라고 하는 북한에서는 좀 중역급에 속하는 어선들이 있습니다. 김정은 이제 그 양쪽에 아하게 쌓아놓은 이런 냉동 블로크 사이로 지나가면서 너무나도 만족해하면서 바로 이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야라고 일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김정은은 자기가 정말 북한의 군인들에게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밥상에 물고기 한두 마리는 꼭 올려놓고 싶은 것이 자기 소원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물고기 잘 안 먹어가지고 엄마들이 애들한테 막 뭐랄까요? 꾸중을 주면서 꼭 먹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인민들이 밥상, 군인들의 식탁에 물고기 놓는 게 김정은이 꿈이라고 하니 참 그 꿈을 이루기 그렇게도 힘든가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 쌓아놨습니다. 이거 무슨 건축물도 아닌데 이게 쌓아놔서 뭐 하는 겁니까? 물고기는 잡아서 쌓아놓는 게 아니라 전시용이 아니라 빨리 이게 창고를 드러내야 되겠죠. 빨리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참 한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올라가서 여기에는 지금 동복을 입고 거기다가 쪽지를 입고 털모자 쓰고 있는 노동자들 앞에 이렇게 한여름에 겉겹 옷을 입고 뚝 섰으니 이게 아주 자기 건강 자랑하자는 거 아닐까요? 야, 난 산삼 너무 많이 먹었어. 녹용 이따위는 흔해서 안 먹었어. 그랬더니 내 몸이 너무 좋았었어. 나는 한 동삼에도 이렇게 겉옷을 입고 살 정도로 난 건강하다는 자기의 그 상남자 이 기질을 좀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거 티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적당히 주변에서 입은 옷 비스무리한 거 입는 게 좋지. 이렇게 한 겨울에 소목까지 입은 사람들 앞에서 뭐 이렇게 자기 건강을 꼭 과시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이 모두 25장의 사진을 노동신문에 올렸습니다. 신문 한 장에 25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제목에 달았지만은 김정은 이 공장을 돌아보면서 물고기 풍년, 물고기 뭐 아파트를 세워놨을 거나 아주 흡족하고 만족했을 것 같은데 이게 노동신문 기사를 보면 나 정말 힘들어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북한은 이것을 김정은의 아주 솔직하고
그리고 직설적인 이런 합법으로서 돋보이려고 했지만은 그네들이 숨길 수 없는 송곳이 자루 바깥으로 삐쭉 드러나온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이 전체 기사 가운데서 3단락 정도의 문장을 뽑아서 김정은이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그 자백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조선인민군 8월 25일 수산사업소와 그리고 새로 건설한 통천 물고기 가공사업소를 현지 지도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희한한 또 사실 하나 있습니다. 노동당 부장 장금철 그리고 노동당 제1부부장 조영원, 완전 그림자죠. 그리고 노동당 부부장들인 이정남, 다음 이름 좀 보십시오. 눈에 익죠? 현송월, 홍영성 동행했다고 하네요. 현송월 언제 부부장 됐습니까? 드디어 현송월, 김정은의 첫 여자, 그리고 지금도 김정은이 애지중지 사랑하는 그의 첫 현송월 드디어 당 부부장으로 등극했습니다. 이걸 밝히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주 뻗어시 현송월을 갖다가 부부장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 누구도 눈치도 안 봅니다. 그 누구한테 숯벌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꺼리낌 없이 내 여자는 내가 챙겨야지. 참 저희 남자들이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민군 후방총국 육군대장 서홍찬 그리고 총정치국 후방총국 수산사업소 책임 일꾼들이 맞이했다. 전 여기서 현송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요 단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요. 바로 이 문장입니다. 너무 힘든 것 같아 봐요. 어떻게 힘드느냐. 김정은은 인민무력성 보훈부에 각 부서들이 있고 숱한 장군들이 앉아 있는데 누구도 당에서 간심하는 수산사업소에 계획된 대상 건설이 부진 상태임을 보고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면서 이런 문제까지 최고사령관이 요해하고 현지에 나와 대책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나 힘들어 진짜. 그런 현실이 답답한 일이라고 엄하신 어조로 말씀했다고 합니다. 즉흥적인 합법은 좋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로 변변히 대책을 하지 못하면서도 당 주황에 자기한테 걸린 문제 하나도 제대로 똑똑히 장악 보고하지 않는 것은 총정치국가 무력성이 범한 실책이라고 말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걸 이런 문제가 걸립니다. 돈이 없습니다. 다 돈이 아닙니까? 다 달러 아닙니까? 달러 있으면 이런 기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달러 있으면 이런 건설 자재 드려야 되겠습니다. 달러 있으면 이런 배를 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뻔한 건데 그거를 이게 측근들이 김정은 보고 돈 내란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반대로 야, 너 왜 나보고 돈 달란 말 안 했어? 이 걸린 문제라고 하는 건 전적으로 돈입니다. 달러 문제거든요. 그거 안 한 게 문제다. 또 보고하면 왜 이런 것까지 낸 데다가 하느냐. 너희들 여기서 돈 만들든지 가져오든지 알아서 해야지. 또 이렇게 욕하고. 그러니까 이래도 코골이 저래도 코골이니까 북한 간부들은 애당초 욕먹을 일, 순간에 뒤질 일은 절대 안 하는 거죠. 또 있습니다. 너무 힘든가 봐요. 김정은하고 같이 일을 나눠서 할 사람이 없는가? 현성월도 있고 그리고 동생 김여정도 있는데 계속 혼자 한다고만 지금 아주 투덜대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제 와서 당의 방침 집행이 지연된 문제를 그 원인이 수산사업소에 있다, 설계기관에 있다 하고 따질 것이 못되며 총체적으로는 군인생활과 관련된 문제이자 인민생활 문제이고 전투력 강화이며 싸움 준비 완성이라는 당의 사상을 사상적으로 접수하고 군인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이 수산사업소의 능력 확장 공사 문제를 사활적인 문제, 급선무적인 문제로 보고 대하며 없으면 없다고
돈이 없으면 없다고 걸린 문제를 최고사령관에게 사실 그대로 보고하여 해결받지 못한 총정치국가 무력성의 가오이며 반드시 교훈을 찾아야 할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실렸네요. 그러니까 이 단락, 세 단락을 놓고 보면 참 그런 건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런 것까지 내가 다 해야 되겠어? 나 이거 몸이 아파. 방방곳곳에 돌아다니니까 나도 힘들어. 이런 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왜 이 아래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내가 그것을 욕을 할까봐 그런지 왜 이런 걸 보고 안 해?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없으면 없다고 좀 응석이라도 부려라. 그럼 내가 좀 봐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본인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왜 북한 간부들이 자기에게 한테 이렇게 돈이 됐던 설계가 됐던 공장 건설이든 이런 문제를 보고 하지 못하는가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김정은은 혼자서 모든 걸 다 독판치는 그런 독재 체제이기 때문이고 하도 성격이 개백해가지고 어떤 때는 보고한 문제가 잘했다고 하는 걸 되고 어떤 때는 똑같은 문제를 제기해도 기분에 따라서 막 그냥 묻어버려 이런 폭군이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수하 측군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북한 이 방방곳곳에 김정은 가야 무엇이 해결되고 또 김정은이 주머니를 털어서 뭔가 돈이라도 줘야 그 공장은 원상복구돼 가지고 김정은이 자주 가고 싶은 그런 공장으로 되는 거죠. 대체로 보면 김정은이 가는 공장 기업소 이런 데가 거의나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데나 막 가지 않습니다. 좀 그림이 좀 나오는 그의 치적을 좀 돋보일 수 있는 이런 데로 가는데요. 그것이 결국은 다 뭐겠습니까? 결국은 김정은은 가지 않으면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는 북한의 비효율적이며 꽉 막힌 이런 소통체계 때문에 다 사단이 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장을 좀 보십시오. 참 얼마나 물고기를 많이 좀 잡고 싶었으면 이런 정도로 김정은이 애절해야 할까 참 동정이 드는 대목인데요. 김정은은 냉동 저장고들마다 차곡차곡 높이도 꽉 들어찬 물고기들을 보시면서 동무들 내가 이미 전에 물고기 냉동 브로크들을 보고 금괴를 쌓아 올려놓은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 이상 적중한 비유가 없을 것 같소. 그렇지 않소? 라고 기쁨이 넘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인민생활 향상의 돌파구를 열자고 투쟁하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황금해의 역사가 계속 창조되는 것만큼 반갑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고 올해는 농사도 태풍인데 수산도 태풍이 들겠다고 거듭거듭 기쁘신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라고 이거 주절되고 있습니다. 농사가 태풍이 뭐가 태풍입니까? 얼마 전에 WFP 즉 국제농업기구가 이야기했죠. 세계식량기구가 밝혔습니다. 올해도 북한은 100만 톤 정도 식량이 부족할 것이고 아마 북한 주민들이 내년에 정말 5년 내의 식량 기근에 들 것이라고 아주 경고를 날렸습니다. 11개 국가가 식량이 올해 농사가 안 돼서 식량이 부족한 국가로 분류됐는데 이 작자는 가가지고 올해는 농사도 태풍이랄까 얼마나 허풍을 떨고 있습니까? 수산도 태풍이다. 문제는 뭐냐? 농사가 태풍이든 수산이 태풍이든 김정은이 말하고 사진을 보여주고 TV에서 막 방영했으면 북한 주민들은 기다린단 말이죠. 물고기가 많이 잡혔네. 엄청나게 많이 잡혔네. 그럼 우리도 먹을 수 있겠다. 라고 기대하는데 결국은 밥상 위에 식탁 위에 물고기 한 마리도 자리 안 주니까 사람들이 투덜대죠. 야 도대체 그렇게 많이 잡았다고 떠들썩 자랑하던 그 물고기는 다 어딜 갔느냐고. 인민들이 밥상 걱정하는데 왜 내 밥상에는 오르지 않느냐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또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먼저 인민군대에 먼저 보냈다. 그럼 인민군대가 볼이 부어서 이어가지고 야 우리 그런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물고기들을 좀
우리가 사진을 보면 엄청나게 싸운 것 같지만 그걸 전체 인민들, 전체 군인들한테 한 마리씩 놀아줄 그런 것은 아니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잡은 걸 갖다가 이게 탑을 쌓아놓은 그런 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시간 제가 김정은 너무 힘들어. 김정은 자백. 나도 힘들어. 라는 사실을 고백했다고 제가 전했는데 앞서 기사를 보았지만 정말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김정은이 모든 걸 다 독차지하고 혼자서 좌지우지하고 모든 걸 결정하는 이런 독재 체제 하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처럼 사람들이 창의적인 능력과 창발성 이런 것들이 쭉 중하게 어울려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은 10년이 아니라 100년 걸려도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 같은 이런 역동성과 이런 효율성은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